자,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결국에 이제 길게 보면은 40만, 50만 자리까지 이제 본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 자리까지 이제 간다는 거 알아도 결국에 이제 걸리는 건 이제 시간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이제 올라가느냐 관건인데, ESS랑 이제 밀접하게 붙은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30만원 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미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이제 유튜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6만 밑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셨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수익 자리인데, 기존에 이제 개별 단타 개별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 과거에 이제 고점 때 50만원, 60만원 고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평단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이제 빠르게 이제 수익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길게 가져가서 이제 40만, 50만 원까지 끌고 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만에 하나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200일선 자리를 깬다면 일부 이제 한번 한 차례 수익 대응하면서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텔레그램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또 텔레그램방 더보기란 보시면 또 주소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정확하게 이제 타점을 잡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25년도 좀 작년을 먼저 살펴보면은,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무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1분기 5,680억, 2분기에도 이제 6천억, 그 다음에 6,300억 꾸준하게 증가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흡사했습니다. 17조 원대 규모, 17조 4천억, 17조 5천억, 17조 2천억. 오히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 전 분기 대비해서 조금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는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영업이익이 좀 밀리면서 한 4,700억 정도.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올해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제 70조가 조금 못 미치고 영업이익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영업이익을 잘 나오면은 이제 3조 3천억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한 73조 정도 되고,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76조, 영업이익 한 4조 대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좀 빠르게 최대한 이제 40만, 50만 원짜리를 빠르게 이제 돌파를 해주려면은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이제 섹터랑 같이 이제 엮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ESS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ESS 관련해가지고 이 수급이 붙으려면은 ESS가 이제 결국에 이제 올라가면 커지면은 필요한 게 이제 배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이제 전력망에 붙이기 위한 뭐 변압기라든지 뭐 모터, 전력 설비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 올라가요. 전선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뭐 변압기 관련주들, 뭐 전기 관련주들이 죄다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엮일 수 있는 부분은 ESS가 이제 커질수록 배터리 소재 쪽도 같이 올라가지만은, 특히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뭐 변압기라든지 모터용 이런 그 전기 강판용 수요가 같이 커지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강판을 또 만들고, 이게 전력 인프라 확장이랑 또 같이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테마적으로 엮이진 않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ESS가 계속해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AI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AI 발전 속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AI 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 쏠리는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AI 올해 이제 투자로 하는 예측 규모가 지금 거의 2조 달러 이상이에요. 뭐 많게는 뭐 경단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AI로 지출되는 규모가 이제 2조 달러 이상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3천조 가까이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보통 650조에서 많이 쓰면 한 700조 정도 쓰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50에 750조인데, 그거에 거의 한 3, 4배 되는 금액을 이제 AI 투자하는 거고, 돈이 이쪽으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관련주도 AI 관련해가지고 엮이는 이제 ESS 이런 종목들로도 수급이 당연히 이제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특히나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전력망이나 이런 것 쪽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뭐 햇빛도 쬐야 되고, 뭐 풍력 같은 경우에 바람 불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요새에 엮여서 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남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저장을 하고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게 가장 그 핵심적인 저장 장치가 ESS예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전기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 품질에 대한 그런 민감도도 있어가지고 ESS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는 돈이 지속적으로 고정비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대규모로 ESS 조달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몇 년짜리 이제 수조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ESS 자체가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망이 커질수록 재생에너지도 같이 이제 커질수록 그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춤하더라도 ESS로 돈이 쏠리면서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결국에 이제 35만 원, 40만 원 뚫고 올라가려면은 ESS 관련된 이제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일단 엮일 수 있는 재료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배터리 중에서 지금 이제 LFP가 가장 대세로 꼽힙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오래 쓰는 배터리다 보니까 ESS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효율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 이런 관련 채택이 늘어나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ESS 관련해서 이제 LFP 양극재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포항에다가 양극재 공장, LFP 양극재 공장을 이제 추진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착공 들어왔거든요. 올해 착공을 목표로 내년 27년도까지 이제 양산하면서 연간 최대 이제 5만 톤 규모를 키우는 계획인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제 철강 쪽, 이런 철강 쪽이 이제 움직여야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급반등 나오는 흐름들도 있지만은, 결국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0만, 50만 원까지 뚫어주려면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야지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보다 뭐 경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에 좀 덜하고 수요가 지금 강하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쏠리다 보니까 ESS 관련해서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입찰, 뭐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이 잡히면은 보통 뭐 3년에서 길면 이제 5년 단위 이상으로 잡히거든요. 길게 잡혀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LFP 소재 관련해서 또 수주가 한번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계열사 실적이 이제 깔리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제 매출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양극재를 만드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이제 리튬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제 리튬 관련해서 1조 원 이상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뭐 그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 가격이 영향을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굉장히 좀 타이밍 좋게 지분 확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리튬 가격이 좋을 때는 이제 원료 확보를 해서 또 주가가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리튬 가격이 만약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리튬 가격이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저점일 때 이렇게 이제 매수를 잘 해두면 나중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좋아지면서 올라올 때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결국에 이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마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 성장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ESS가 커지면은 배터리 수요가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력망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리튬 수요가 또 ESS 수요로 같이 커지면서 리튬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S가 성장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LFP가 같이 이제 성장하고 LFP 양극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뭐 LFP 공장이라거나 지금 이제 리튬 원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는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은 결국에 이제 재료 이슈들이 붙으려면은 ESS가 뭐 LFP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ESS 이제 설치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변압기라든지 뭐 모터, 전력에 대한 이제 설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 변압기나 모터 이런 핵심 소재가 당연히 다 이제 전기 강판들입니다. 강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를 다루는 이제 기계에서 결국에 이제 전력 손실이 나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기 강판은 그걸 이제 도와주는 그쪽에 특화된 처리예요. 전기가 새지 않도록 잘 최대한 이제 보존을 해주는 처리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강판을 이미 변압기 코어에 쓰고 있고,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 또 변압기 코어랑 모터 코어에 다 이제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가 커질수록 변압기나 이제 전력 설비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전기 강판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료가 붙어주면서 좀 실적이 좀 제대로 나와준다면은 전기 강판 관련해서 이제 전력 인프라랑 또 직결되다 보니까 이걸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 전력망이나 이제 풍력,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입 경쟁 때문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도 멈춘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강판도 그냥 뭐 싸서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공급이나 경쟁이 민감한 영역이다 보니까 전력망이 확대가 이제 되면 될수록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품질 자체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 전력망 관련해서 전기 강판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커요. 그래서 이쪽 재료로 또 같이 이제 올라갈 만한 재료 이슈들이 붙어주고, 당장에 이제 뭐 주가 자체는 30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한데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이제 ESS로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건덕지들은 있다라는 거고, ESS가 커지면서 LFP가 늘고 LFP가 이제 커지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를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올해 26년도, 27년도 양산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1차적으로 일단 35만원짜리를 뚫고 지금은 이제 30만원대에서 계속 가격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주가는 이제 들어올 때 한순간에 이제 장대 양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또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또 계단식으로 또 한 차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실적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는 탄력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리튬 원료를 확보를 해놓으면서 가격에 대한 이제 원가 경쟁력까지도 이제 힘이 있는 지금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이제 전력망 투자가 커지고 또 변압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은 이제 전기 강판 같은 그런 고부가 철강 수요가 또 받쳐줄 수 있어요.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작년에 얘기했던 철강 마진율이 한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특히나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에 마진이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편이라서 충분히 이제 실적을 올라가는데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일단 ESS 관련해서 이제 엮일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뭐 당장 이제 ESS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격을 좀 싸게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히나 이제 가격 경쟁이 쉽지는 않은 모습인데, 리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사이클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다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이제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 강판 수요가 크더라도 지금 환율이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뭐 관세 이런 뭐 무역 관련해서 이제 정치 변수로 인한 리스크들은 또 존재해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꾸준하게 이제 봐야 되고, 포스코홀딩스가 아래 하방 라인 때만 깨지 않는다면은 작년 이제 연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작년 25년도 이제 고가가 34만 2천까지 찍으면서 30% 가량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저가가 이제 21만원으로 마이너스 16%, 21만원까지는 이제 가격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올해 이제 26년도 들어서 이제 연봉 차트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무난한 모습이에요. 뭐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고점에 이제 뭐 50만 이상, 40만 많이 이제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유튜브 보면서 추매 여력이 있어서 추매 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평단 한번 낮추셨던 분들은 거의 뭐 본전 매도 구한 자리까지도 왔었는데, 이왕 기다린 김에 이제 지속적으로 결국에 이제 50만원, 40만원 그 이상 죽이 되든 밥이 되든까지 이제 결실을 맺겠다라고 이제 가져가신 분들은 항상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지속적으로 흐름 잡아 드리니까 반드시 또 참고하셔서 목표하시는 주가까지 또 잘 끌고 가시고,
지금 이 외에도 이제 좀 빠르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 하셨거나 좀 빠르게 이제 단타로 그날 이제 수익 실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통해서 이제 장중에 대응할 수 있게 시장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참여하시면은 바로 클릭 한번 하시면 이제 참여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도움 받아가시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 더보기란 보시면 이렇게 주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텔레그램방 보면은 그날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 빠르게 이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장중에 또 흥구석유 나왔거든요. 흥구석유 13,100이야 나가서 13,700전후부터 수익대응 손절라인 잡았고 9시 34분에 나갔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9시 34분에 13,100이야 초반에 이제 저렇게 급등 나오고 이 자리 요때부터 이제 매수하면서 13,100이야 분할 매수하셔서 빠르게 이제 14,100까지 찔러주면서 그날 이제 당일 거의 뭐 7% 전후 가까운 이제 수익 실현 하셨는데, 저렇게 또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종목들 텔레그램방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아직까지 이제 텔레그램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100%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부담없이 또 들어오시고 끝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또 시원하게 또 급등 나오라고 긍정적인 기운 담아서 계좌 상승을 위한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